은퇴 후엔 뭐라고 살아야 할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 인생 후반전입니다. 60대 초반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도대체 뭐라고 살아야 할까요? 평생 직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갑자기 주어진 긴 시간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막막함을 시원하게 해소해 드릴 것입니다. 저희 인생 후반전이 수많은 70대 선배님들을 만나 뵙고 후회 없는 인생 이막을 살고 계신 분들의 가장 진솔하고 현실적인 충고를 모아왔습니다. 이 충고들을 통해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의 지도를 완성해 드리겠습니다. 깊이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의 노년이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직후 겪는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은퇴 후유증입니다. 평생 자신의 이름 대신 부장님, 사장님, 오씨 아버지로 불리다가 갑자기 정체성을 잃고 무기력해지는 현상이죠. 70대 선배님들은 이 후유증을 극복하는 것이 인생 이막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조언합니다. 선배님들의 첫 번째 충고는 자기 효능감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것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70대 선배님들은 이 효능감을 유지하기 위해 봉사활동이나 지식 나눔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70대 초반 박 할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출신입니다. 은퇴 후 집에만 계시다가 우울증이 오셨죠. 그러다 동네 복지관에서 IT 봉사단에 지원하셨습니다. 평생 쌓은 컴퓨터 실력을 바탕으로 다른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드렸죠. 할아버지는 월급을 받지 않아도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고 선생님이라고 불러줄 때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이 여전히 쓸모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노후 준비라고 조언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에게 다시 구애하라는 충고입니다. 평생 밖에서 일하던 남편이 24시간 집에 머물게 되면 아내는 삼식이 하루, 세끼를 집에서 먹는 사람가 아닌 정글의 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70대 선배님들은 은퇴를 배우자와의 새로운 연애의 기회로 삼으라고 조언합니다. 70대 중반 최할머니는 남편이 은퇴했을 때 가장 힘들었다고 회상합니다. 남편은 잔소리가 늘고 집안일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죠. 하지만 선배님은 역발상으로 남편에게 집안일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 설거지, 빨래, 청소를 가르쳤고 함께 식사를 준비하며 대화 시간을 늘렸죠. 할머니는 은퇴 후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며 배우자에게 잔소리 대신 고맙다고 말하고 함께 공유할 취미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하셨습니다. 저희가 만난 70대 선배님들은 은퇴 후 이것을 안 한 것이 가장 후회된다고 공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목록에 없는 3가지 핵심 활동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끔찍한 노후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70대 선배님들의 첫 번째 핵심 활동은 건강에 미쳐라입니다. 이분들은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근육은 다시 살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60대의 근육을 지키지 못하면 70대에는 병상에 누워 자식에게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체 근육과 코어 근육을 강조했습니다. 걷기 운동은 기본이고 스쿼트, 계단 오르기 등 근력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돈보다 근육을 모아라. 근육은 당신의 노년 자유를 지켜주는 유일한 자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뇌 건강 투자도 중요합니다. 독서, 글쓰기, 외국어 공부, 새로운 취미 활동 등 뇌를 끊임없이 자극해야 합니다. 70대 중반 이 할아버지는 매일 헬스클럽에 가서 근력 운동을 하십니다. 친구들은 그 나이에 무슨 헬스냐고 비웃었지만 할아버지는 70세에도 네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씀하셨죠. 할아버지는 건강하지 않은 노년은 재앙이다. 아프면 돈도 소용없다. 지금 당장 헬스장에 등록하든 집에서 덤벨을 들든 몸을 움직여라라고 강력하게 충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핵심 활동은 평생 학습을 멈추지 마라입니다. 70대 선배님들은 뇌가 늙는 것은 뇌가 쉴 때라고 말합니다. 은퇴 후 TV만 보거나 과거 이야기만 반복하면 뇌는 빠르게 퇴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를 자극하고 당신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배움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활용법, 컴퓨터, 외국어, 그림, 악기, 연주, 글쓰기 등 당신이 평생 해보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것을 시작하세요. 이 배움은 당신에게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80세가 넘은 박할머니는 70세에 유튜브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싫어서 직접 배우셨죠. 이제는 자신이 찍은 영상을 편집하고 자녀들에게 손주 영상을 보내주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유튜브를 배우고 나서 내 뇌가 20대로 돌아간 것 같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치매를 이기는 최고의 무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리가 굳어서 못한다는 핑계는 당신의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것일 뿐이다. 당장 가까운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 등록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세 번째 핵심 활동은 나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라입니다. 70대 선배님들은 노년에 기댈 곳은 배우자도 자식도 아닌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들이라고 단언합니다. 가족은 혈연으로 묶여 있지만 친구는 취미와 공감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 취미 커뮤니티가 노년의 외로움을 해소하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당신의 곁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나만의 커뮤니티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당신을 세상과 연결해 줍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야말로 노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70대 중반 김 할아버지는 은퇴 후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산을 오르는 것이 힘들었지만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땀 흘리고 정상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삶의 큰 즐거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동호회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경조사를 챙겨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위로해주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죠. 할아버지는 나이가 들수록 혈연보다 지연, 뜻으로 맺어진 인연이 중요하다. 지금 당장 당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 나가라고 충고하셨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 돈 문제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70대 선배님들은 돈에 대해 젊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매우 현실적이고 냉철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돈의 관리와 사용에 대한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70대 선배님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자식에게 올인했던 것입니다. 자식에게 잘해줬으니 노후에 나를 돌봐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가장 큰 불행을 초래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하며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그들에게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선배님들은 자식에게 줄 돈을 떼어내서라도 내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단언합니다. 돈이 당신의 자유와 존엄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경제적 자립이 가장 중요합니다. 70대 중반 박할머니는 평생 자식들 유학비와 결혼 자금으로 모든 것을 쏟으셨습니다. 노후 준비가 안 되어 결국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하셨죠. 박할머니는 돈을 받는 순간 내가 자식에게 짐이 된 것 같아 눈치가 보였다. 내가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은 내가 지켜야 했다며 후회했습니다. 자식에게는 사랑을 줄지언정 경제적인 부담은 주지 말라고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은퇴 후 무조건 돈을 꽁꽁 묶어두는 절약은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선배님들은 계획적 지출을 통해 돈의 흐름을 만들라고 조언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한 지출, 운동, 식단, 경험을 위한 지출, 여행, 취미, 그리고 관계를 위한 지출, 친구와의 만남에는 아낌없이 투자하세요. 이 지출들은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당신을 외로움과 병마에서 지켜줍니다. 70대 초반 김 할아버지는 은퇴 후 매달 50만 원을 취미 및 관계 유지비로 책정하셨습니다. 매달 친구들과 맛있는 식사를 하고 좋아하는 낚시 도구를 사는데 돈을 쓰셨죠. 할아버지는 돈을 쓰면서 행복을 느낄 때 오히려 돈을 더 벌고 싶은 활력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쥐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쓰면서 행복을 쟁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셨습니다. 70대 선배님들이 주신 모든 충고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만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평생 타인, 회사, 가족을 위해 살았다면 은퇴 후에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선배님들은 왕년애라는 말을 버리라고 조언합니다. 과거의 명함, 과거의 영광은 현재의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지금의 나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70대 후반 최 할아버지는 평생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은퇴 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유명한 CEO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친근한 할아버지라고 스스로를 정의하셨죠. 과거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나를 찾았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충고는 성장을 멈추지 마라입니다. 70대 선배님들은 나는 죽을 때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신념으로 살아갑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어제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드는 것에 몰두합니다. 이 성장이야말로 당신의 삶을 계속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성장은 돈을 더 버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며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장의 과정이 당신의 노년 삶을 역동적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은퇴 후 삶은 끝이 아니라 인생 이막의 시작입니다. 70대 선배님들의 충고처럼 건강에 미치고 평생 학습을 멈추지 않고 나만의 커뮤니티를 만들며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이야말로 후회 없는 노년을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의 방향을 찾는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멋진 인생 후반전을 응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